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경기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웃상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는 웃지 못했는데요. 웃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에 라커룸으로 먼저 들어간 감독은 상대팀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대1로 비기고 그리고 페널티킥을 통해서 4대2 승리를 가져온 이 경기, 주요 장면들과 그리고 외신들의 이야기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전반전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중원에서 공을 잡는 모습인데 자신이 뒤쪽에서 받은 볼을 원터치로 그대로 김민재 선수 뒤쪽으로 넣는 패스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제 잡아내려고 했는 플레이인가 싶었는데 근데 만치니 감독이 기본적으로 원터치로 좀 플레이를 풀어보자 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결국에는 딱 들어가지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트래핑을 할 줄 알았던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 때문에 역동작이 걸렸고 그리고 공은 김민재 선수 뒤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을 잡아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대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굉장히 시간을 끌었죠. 사우디 특유의 침대 축구는 물론이고 교체가 될 때 시간을 끈다던가 약간의 부딪힘만 있어도 들어 눕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언론에서는 만치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치니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살려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10분 중에 8분이 지나간 상황. 일단은 대한민국은 조규성 선수를 투입한 뒤에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크로스가 약간 길었지만 이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는 서령우 선수에게 닿았고 서령우 선수가 이 공을 중간에 넣어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그대로 조규성 선수가 넣어주면서 대한민국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지금 추가 시간 10분 그러니까 후반전에 추가 시간 10분이 나왔을 때 이 8분대에 터진 골이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한 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는 그간 비판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골이 터졌습니다. 조규성 선수 다른 각도에서의 골인데 조규성 선수가 너무 쉽게 넣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조규성 선수만 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골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1대1로 결국엔 대한민국과 비기면서 전반전을 끝내게 됐을 때 외신에서는 It was coming. 진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백포스트 쪽으로 흐른 공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는 진짜로 놓칠 수 없는 그런 거리에서 슈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극적인 동점이 터졌고 그리고 연장전에는 사실상 조규성 선수가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패스를 받으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거든요. 골키퍼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두 명의 사우디 수비수들만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패스를 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바로 슈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사이에 골키퍼는 돌아오고 그리고 사우디 수비수들도 다시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골을 넣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에는 바깥 뒤쪽으로 이제 공이 좀 흘렀는데 이 뒤쪽으로 흐는 공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걸 막은 게 조규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신에서도 이거 진짜 absolute shambles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오픈골 아예 대놓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공을 네트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너무 이제 침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필요한 패스를 2개나 더 하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조규성 선수에게 막혔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이 장면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굳이 페널티킥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죠. 여기에서 달려들어가는 선수를 보면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이거를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이걸 막아내면서 일단은 대한민국 역시 이 승부추를 기울이지 않고 승부차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외신에서는 연장 후반 막판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귀한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현우 키퍼에게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승부차기까지 흘러갔는데 대한민국은 첫 번째 키커인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지속적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조현우 선수의 빛나는 선방이 터지죠. 바로 세 번째 키커인 상황인데 사우디가 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슈팅을 했는데 조현우가 읽었습니다. 완벽하게 읽어내면서 막아냈고 그리고 그 다음 슈팅 공교롭게도 조규성 선수였는데 조규성 선수는 여기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 골키퍼의 방향을 속이면서 공을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네 번째 슈팅까지 결국에는 조현우 선수가 막아내면서 진짜 이게 극적인 장면이었죠. 조기성 선수가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키커들이 놓치면은 그러면 사우디에게도 기회는 있었는데 만치니 감독이 바로 그냥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만치니 감독의 조퇴 장면이 굉장히 또 많은 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왜 만치니 감독이 빨리 들어가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뭐 페널티킥을 찬 선수들 중에 가장 자신감 있게 오른쪽 위 그러니까 요쪽이죠. 굉장히 좋은 궤적을 그리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사우디아라비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외신에서도 만치니가 진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바로 터널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결국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널티킥 승부 4대2로 마무리 짓는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기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황희찬 선수가 찬 공만큼 좋았던 공은 없었다. 전혀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킥을 극찬했습니다.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일단은 16강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뭐 떨어질 뻔했다라고 이제 BBC가 전하면서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36초 만에 골을 넣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을 전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dramatically equalized 아주 드라마틱하게 동점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두 명의 선수가 놓친 상황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호주를 8강전에서 만나게 될 예정이다. 2월 2일이죠. 이제 이틀밖에 못 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아시안컵을 처음으로 이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아시안컵 초대 우승 그리고 두 번째 대회까지 우승했지만 그 뒤로 우승이 없는 대한민국은 이번에야말로 꼭 우승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BC가 전한 통계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 42% 그리고 대한민국이 58%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슈팅도 14개 대 2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유효 슈팅도 4개 대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51대 49로 거의 뭐 동일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대한민국이 71%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어택 모멘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반전에 거의 뭐 공격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기운이 드리워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존재감 결국에는 마지막에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기세가 이어진 연장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지만 여하튼 페널티킥에서 승부를 가져오면서 승부차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8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선 선수들의 평점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7.4점, 이강인 선수가 8.3점,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7.6점, 어시스트를 기록한 서령호 선수가 8.2점을 받은 게 또 눈에 띄고 그리고 최후방 라인업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8.3점을 받으면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조현우 선수 2개의 엄청난 선방을 기록했는데 7.6점을 일단은 기록하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기계적으로 매겨지는 평점이기는 하지만 황희찬 선수도 7.7점을 받으면서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황희찬 선수의 투입이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의 공격성에 불을 좀 불어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조규성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7.4점의 평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결국에 8강의 대한민국과 호주의 경기가 터지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좌불안석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일단 이틀 더 쉬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선수들은 120분을 뛰게 되면서 솔직히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토너먼트에서 이틀이나 더 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경기 진짜 심장마비 당할 뻔했다. 그런데 그 한국인 골키퍼 2개를 연속으로 막아내고 완전 사기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수들이 구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교포신가 봐요.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진짜 우리 그 조국이 어쨌건 토너먼트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 아시안컵 이기면 안 된다. 한국축구협회가 지금 너무 자만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뭔가 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 축구에 좋을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정말 사기꾼이지만 만치니는 훨씬 더 큰 사기꾼이다. 클린스만 감독보다 만치니 감독이 12배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패배고 만치니 감독의 이 연봉이 360억이니까요. 그리고 이 조규성 선수는 마치 한국의 히샬리송이다. 뭐 헤딩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이야기할 거다. 한국은 그냥 지난 시즌에 우리랑 똑같다. 시작할 때 뭔가 경기력이 안 좋고 경기에서 결국에 뒤처졌다가 갑자기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재능으로 결국에는 구해지는 이런 상황. 토트넘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 지난 시즌 토트넘이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누군가가 클린스만 좀 구속했으면 좋겠다. 이 축구계의 지속적인 어떤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손흥민이 그래도 이겨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이 토트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이제 8강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죠. 타지키스탄, 요르단, 호주,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까지 확정이 됐는데 일단 여기에는 누가 나올 것인가? 일본과 바레인의 승자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의 승자가 일단은 또 8강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적인 호주를 일단 8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8강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은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의 이 대결에서 아마 요르단이 이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타지키스탄이 지금 뭐 거의 뭐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번 대회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재경기 그러니까 이 4강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리벤지 매치가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이란, 시리아 등의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여하튼 현재 외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팀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갑자기 이제 그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보다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기대 이하의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회 굉장히 강한 그런 팀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와 대한민국의 경우 이제 2015년에 결승전에서도 만났었죠. 그래서 미리 보는 결승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